자, 보시죠. 오늘 이제 5주차 들어가는데 4주차 복습 부분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우리 그 도시개발법에서 앞부분 쭉 했는데 도시개발법 다 못 나갔죠. 다 못 나갔어요. 환지 방식 부분이 조금 빠진 부분이라서 나머지는 이제 거의 다 나갔고, 그래서 1번 도시개발 사업 절차도부터 뭐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도시개발 계획 수립을 하고 원칙은 도시개발 구역 지정하는 거 맞죠? 원칙은 계획 수립하고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난 뒤에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어떤 사항이 되든 간에 지정권자가 뭐도 한다? 도시계획 수립도 한다. 그래서 수립권자와 지정권자가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이게 권한권자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수립권자가 지정권자가 같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누구요?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장. 예외적으로 누구죠? 국장. 나중에 국장이 하시는 건 뒤에 가서 나옵니다. 그렇게 되고, 그럼 이제 예외적인 부분 사항을 보시면 도시개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예외적인 사항의 지역은 보면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 그리고 도시지역, 외지역, 그리고 국장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정하려는 지역인데, 그때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뭐한다? 제외한다. 그리고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면적의 합계가 전체 면적이 얼마? 그렇죠. 30% 이하인 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도시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때 개발계획 수립에 포함되는 내용, 그죠? 예외적인 사항 경우에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은 도시개발계획 밖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 나오는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죠? 비용은, 그렇죠? 비용은 순수한 세입자가 부담한다. 그건 구역을 지정하고 난 뒤에 계획 수립할 때 들어가는 내용 중에 하나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부담 계획, 그리고 순환개발이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대상 토지들, 그리고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 이런 경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난 뒤에 도시개발 계획 수립하는 경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렇게 해서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시행자 지정하는 거 맞죠? 시행자 부분에 대해서 지정권자가 시행자 지정하고, 그리고 난 뒤에 뭐 하죠? 시시계획 인가 부분에 대해서 고시를 하고, 그리고 사업 시행 부분 하고 준공검사 공사 완료 공고 해서 쭉 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뭐냐면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난 뒤에 시시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몇 년 이내 신청 안 하면 1년, 1, 2, 3 기억나세요? 1, 2, 3 1년 이내 안 하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고, 근데 시시계획 인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고시 됐습니다. 그럼 이제 사업을 착수해야 되죠. 근데 몇 년 이내? 2년 이내 사업 착수 안 해도 시행자 변경 됐나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뭐냐면 저기 나와 있는 도시개발 구역 부분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해제되는 경우는 공사 완료가 공고되면, 공사 끝났습니다 하면 당연히 뭐죠? 해제되는데 언제? 다음날 해제. 이게 정상적인 거. 그럼 정상적이 않은 경우일 때 중간에 개발구역이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는 바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원칙적인 사항에서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시행자가 시시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되죠. 근데 몇 년 이내에 신청 안 하면? 3년 이내에 신청 안 하면 그 3년이 되는 날 언제? 다음 날에 해제가 된다는 거. 됐나요? 그런데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구역을 먼저 지정했으니까 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획을 수립을 안 하면 구역을 지정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게 몇 년? 2년. 2년 이내에 수립을 안 하면. 그런데 규모가 그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먼저 한 경우는 말 그대로 도시적 외지역이니까 규모가 크죠. 그래서 얼마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330만.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이걸 계획을 하고 하는 경우에는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규모가 큰 경우는 없어요. 거의 다가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는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경우예요? 말 그대로 그렇죠. 거의 다가 개발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도시적 외지역은 규모가 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는 2년이 아니고 몇 년? 5년. 5년 이내에 수립이 안 되면 5년이 되는 다음 날에 해제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도시개발계획 수립은 했어요. 수립하고 난 뒤에 뭐 해야 돼요?
그럼요. 시행자가 지정되면 시행자는 시시계획인가 신청해야 되죠. 그러면 신청하는 부분도 몇 년 이내? 그렇죠. 3년 이내. 무조건 3년이죠. 3년 이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다음 달 해제가 됩니다. 근데 규모가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몇 년? 5년. 됐나요? 그래서 이 5년은 이 두 가지에 해당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도시개발 계획입니다. 도시개발 계획. 도시개발 계획 작성 기준 누가? 국장. 그렇죠? 그리고 도시개발 계획을 짜는 자도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계획을 작성한다고 얘기했죠. 근데 변경하는 것도 누가? 그렇죠. 지정권자가. 그럼 변경하는 것도 지정권자가 되는데 지정권자가 직접 하는 거 맞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뭐해서? 요청해서 변경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건 개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개발 계획 수립할 때 뭐 부합되는 경우 무엇에 부합돼야 돼요? 광역도시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거.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저 복습은 하시죠? 복습하시죠? 복습하시면 이게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는 것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니까 뭐죠? 이렇게라도 한번 해야 됩니다. 이렇게라도.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인데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개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지정권자가 이제 뭘 하게 돼요? 환지 부분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토지 면적을 얼마 이상 있어야 되고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뭐 하려고 하면? 그렇죠. 얼마? 3분의 2 이상. 그리고 총수 나오면 2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렇죠?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그 땅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나 그런 거 안 할래. 개발 안 할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토지 소유자 부분에 얻어서 지정권자가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나는 공부할 의도가 전혀 없는데 계획 다 세워가지고 공부하게끔 한다고 해서 하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의를 얻어야 진짜 공부할 마음 있으세요? 그러면 지난주에 복습하셔야 되는데 개발 이렇게 나온다고.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 동의를 얻어서 하기로 했으면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하겠다고. 되나요? 그런데 그때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에 해당하는 자일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을 할 때 굳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제가 얘기했죠. 도시개발 계획에 있어서 도시개발법에서는 국공유지가 거의 다 뭐가 된다? 포함이 된다. 그래서 포함. 토지 소유권 여러 명이 공유할 때는 대표 공유자 1명. 그리고 단 집합 건물일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 각각 1명으로 산정. 동의를 철회한 사람이 있으면 동의자 수에서 제외.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있죠. 그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자의 동의서가 아니고 그렇죠. 전에. 그렇죠?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먼저 동의자 수 산정하는 절차는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거 일단 제외하고 그리고 사유지 가지고 먼저 동의를 얻은 후 그리고 법적 동의 요건에 만약에 미달하면 그때 되었어야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청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절차 거의 공람하면 며칠? 14일 이상. 그리고 공청회는 개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해야 될 경우 100만 송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 우리가 개발구역이 되면 무조건 공청회는 개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견 청취해야 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효과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봄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 개발구역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뭐 돼 있으면 그죠? 지정돼 있으면 굳이 할 필요는 그렇죠. 지구단위 계획으로 된다고 볼 필요는 없죠. 근데 만약에 그 구역이 취락지구로 지정돼 있으면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했다고 볼 수 없다.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분할하거나 결합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때 분할을 하게 될 때 하나의 지구는 얼마가 돼요? 공구 부분 1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고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이 됩니다. 도시지역이 있고 도시 외지역이 있는데 도시지역은 뭐만?
공원만, 공삼만이. 그래서 공원만 3만이. 됐나요? 공삼만이. 되죠? 공삼만이. 그렇죠? 공삼만이. 공원만 3만 이상. 나머지는 1만 주자 상생해봐. 그렇죠? 1만 주자 상생해봐. 됐나요? 그래서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무슨 녹지지역은? 보존녹지지역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하지 않는다는 거. 도시 외지역은 저기 공업 3만의 10배. 얼마예요? 30만 제곱미터 이상 됩니다. 도시적 외지역은 무조건 개발하고자 하는 규모가 3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고, 초등학교 용지 확보는 6, 4차로 이상 도로 설치는 4, 합이 얼마? 이때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어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이 경우만 국장이 뭐 할 수 있다? 지정권자로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구역에서. 그러면 뭐만 외우면 돼요? 중국공원 전부 30만 2천원. 기억나세요? 중국공원 전부 30만 2천원.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할 때 면적 제한 없고요.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에서 뭐만 빠진다? 그렇죠.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물어보면 중국공 전부 30만 2천원에서 뭐 빼라? 지방 빼라? 그래서 지방 빠집니다. 그리고 정부치료기관 장 둘 중에 하나가 적어도 3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고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 제한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그리고 둘 이상의 시도 또는 대도시 행정구역.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많이 물어봐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원래는 누가 지정해야 돼요? 협의해서. 이게 나오면 협의해야 돼요. 시도가 협의 안 해. 시도지사가 협의해야 돼요. 무슨 말이세요? 그런데 뭐 했을 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때 국장이 하는 거예요. 그게 엔드잖아, 엔드. 이 두 개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국장이 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협의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협의가 안 될 때 국장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세요? 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이고 도시개발 사업이 긴급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개발 조합입니다. 성립조건, 조합은 법인이죠. 그리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뭐 해야 성립되는 거예요? 등기. 인가를 받았다고 해서 조합이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조합 설립은 설립인가, 럭키7,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한테? 지정권자한테 인가 받아야 돼요. 그때 지정권자에는 누군 포함이 안 돼요? 국장은 포함이 안 돼요. 국장을 제외한 지정권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변경 인가를 받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정권자한테 인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단, 경미한 변경, 주소지 바꾸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소 소재지 변경한다든지 공고하는 방법을 뭐 할 때, 변경할 때는 그냥 뭐 하면 돼요? 신고만 하면 돼요. 설립 동의를 얻어야 조합 설립 부분이 인가를 받게 되는데 토지 면적 얼마? 지겹죠?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 등,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로서 결격 사유에 대한 조건은 없어요. 임원이 사유가 있지. 그렇죠? 그리고 조합원의 권리는 보유 소유 면적과 관계 있어요? 없이 평등한 의결권. 조합원의 임원의 구성은 조의 감사. 그래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되고 겸직 안 돼요. 그리고 선임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격은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이런 결격 사유가 있다고. 그런 결격 사유가 있으면 선임이 안 돼요. 그렇죠? 조합원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격 사유가 생겼네요. 그럼 당연히 자격이 상실되겠죠. 그날 다음날 상실된다는 거. 그리고 직무는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총회 대의원 또는 이사회 뭐가 돼요? 의장이 됩니다.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럼 대표를 할 수 없잖아요. 누가 대표예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는 거. 됐죠? 그 다음 도시개발조합 두 번째 대의원회입니다. 대의원회. 조건,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얼마?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총회 권한 대행입니다. 총회 권한 대행은 우리 대의원이 총회 권한 대행할 수 있죠. 그런데 인원사항일 땐 대행할 수 없다. 벽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선, 수, 병,
경, 합병, 해산이라고 작성되어 있으면 대행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어요. 하지만 실실 쪼개면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외에 나머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선수, 변경, 합변, 해산 이거 작성돼 있으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실시계획 작성은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돼야죠. 됐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실시계획 인가.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에는 작성된 실시계획을 누가 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했다고요. 그러면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니면 누구한테 누구한테 우리가 인가를 받아야 돼요? 지정권자.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아닌 경우라고 얘기했잖아요. 지정권자한테 받아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근데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할 때도 뭐 해야 돼요? 변경 인가 받아야 되죠. 폐지할 때도 변경 인가 받아야 돼요. 다 받아요. 그런데 경미한 변경은 인가받지 않는다고. 그 경미한 변경이 사업 시행 면적 10%죠. 10% 범위에서 면적의 감소, 사업비 10% 범위에서 이거는 사업비는 증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정권자가 시행자일 때는 인가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국장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의견 청취해가지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누구는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 청취해서 한다는 거. 됐죠? 그래서 지정권자가 시행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시계획 고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6번 수용 방식. 시행자, 공공부문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 안 받아도 되죠? 안 받아도 돼요. 수용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민간 부문의 시행자는 땅을 수용할 때 민간은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이 얼마?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하든지 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토지를 수용할 때 그 수용에 관한 내용은 어디에? 토지 보상 법률에 준용한다는 거. 됐나요? 공시지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토지 상환 채권. 돈이 없어서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해야 되죠. 그때 발행자는 누구? 시행자. 민간이든 공공이든 시행자가 할 수 있다고. 그럼 미리 누구한테? 지정권자의 승인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매수 대금의 전부는 아니겠죠.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합니다. 그런데 민간 사업자는 조건이 있어요. 발행은 해주는데 조건이 있다고. 보증받아야 돼요. 지급 보증을 받은 경우에 발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공은 필요 없다는 거. 발행 규모,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또는 분양 건축물 면적이 얼마? 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 발행 조건은 토지 상환 채권 나중에 이율만큼 해서 상환해야 되죠. 이율 포함해서 해야 되죠. 그렇죠? 그 이유는 누가 정해요? 발행자. 그리고 기명, 무기명. 기명식 증권. 양도돼요, 안 돼요? 양도돼요. 이렇게 됩니다. 선수금. 시행자는 조성 토지 등과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요건을 갖추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승인만 받으면 가능해요. 물론 조건이 있죠.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수용 방식 두 번째, 조성 토지 등을 가지고 우리가 공급하는 방식이 있고 나중에 원형지를 공급하는 방식이 있어요. 먼저 조성 토지를 공급하는 방법은 시행자는 조성 토지 등을 실시계획에 따라 뭐 하면 돼요? 공급합니다. 그때 공급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승인받아야 돼요? 아니면 제출만 하면 돼요? 제출만 하면 돼요. 이거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승인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급 가격은 어떻게 되냐? 원칙은 아시겠죠? 감정 가격으로 한다는 거. 개별 공시지가 아니에요. 감정 가격으로 합니다. 그리고 특례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나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유류시설은 제외. 그리고 임대주택이나 학교, 공장, 공공 호텔업 시설 200실 이상 이거는 감정 가격 이하로 우리가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급 방법은 조성된 토지는 공급 방법은 그렇죠. 조경, 원수, 조경, 원수 기억나세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 방식 그리고 특례, 추천 방식이나 수의계약 방식이 될 수 있는데
자, 추천 방식은 뭐 단공? 그렇죠. 국민 택지 330 단공. 왜냐하면 추첨은 공이잖아요, 공. 그럼 뭘 닫느냐? 330번호라는 걸 단공. 국민 택지 330 단공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렇죠? 이런 겁니다. 이게 추천 방식. 그리고 수의계약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학교용지나 공공청사용지, 공공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유지관리 시 최소 토지 문제가 안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토지 상한 채권 상환하는 경우 이때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수용 방식 세 번째, 시행자는 원형지입니다. 원형지. 원형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시행자는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데 그 공급받으신 자는 그렇죠? 지정권장이 승인받아야 되는 거 맞죠 아까? 그러면 그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는 원형지 개발자는 다 되는 게 아니고 딱 정해져 있죠. 누구? 공공부분 또 학교하고 그렇죠.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한테 주는 겁니다.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공급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세 글자 원형지 세 글자 3분의 1 그렇죠? 이내로 한다는 거. 그리고 공급 가격은 원형지 감정 가격하고 그리고 공사했을 거잖아요. 기반시설. 그 기반시설 공사비 그리고 시행자가 하고 원형지 개발자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면 돼요. 그러면 원형지를 공급하는 방법은 원칙이니까 수의계약. 왜냐하면 이건 누구나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학교하고 공장은 민간한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민간한테 줄 수 있는 거 1대1로 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그래서 학교하고 공장인 경우만 뭐 하겠다고? 경쟁로 하겠다고. 경쟁으로. 원래 원칙은 원수인데 아시겠죠? 그래서 특례가 학은 공장용지 또는 학교용지는 경쟁 입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회 이상 유찰할 때는 당연히 뭐로 해야 돼요? 수의계약으로 가겠죠. 그리고 원형지 개발자가 몇 년 범위 안에 매각이 안 돼요. 10년 범위 안에 안 돼요. 그때 10년 범위라고 하는 것은 매각하면 안 되는데 원형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는 그렇죠. 5년. 원래 10년 기억하시고 원형지 공급 계약부터는 기기가 길겠죠. 10년이 되고 그 다음에 공사 완료는 그것의 반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럼 5년 이렇게 되죠. 그렇죠? 둘 중에서 빨리 도달하는 값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각하면 안 되고. 근데 국가나 지자체는 가능해요? 가능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국가는. 지자체는 안 되는 게 없어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채권. 원래 6번 다음에 7번이 나와야 되는데 7번 양이 많아서 다음 시간에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8번 들어갔죠. 8번이 마지막이거든요. 도시개발 채권은 말 그대로 도시 개발을 하는 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상한 채권 아니에요. 토지상한 채권은 무슨 방식일 때만 나와요? 도시개발 방식 중에 무슨 방식일 때만? 오케이, 수용 방식일 때만. 토지를 수용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상환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도시 개발을 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개발 방식 종류 상관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시 개발한 것은 말 그대로 공적 개발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이거 공공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행하는 발행권자도 누가 발행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돼야 돼요.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민간이 아니에요. 시도지사가 발행하고 대신에 발행하고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국장 아니에요. 국장 아니에요. 누구? 행장한테. 왜냐하면 시도지사 했는데 승인받았는데 그 시도지사 있는 지정권자라는 자가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위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중앙행정기관이지. 그죠? 시도지사 위에가 중앙행정기관이잖아요. 그럼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채권 발행은 행장. 주택법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리고 발행 방법. 전자등록 발행 또는 그렇죠. 아까 토지 상한은 토기였죠. 이거는 무기 개발이죠. 개발 무기. 그럼 뭐예요? 무기. 채권 매입 필증 보관 5년. 그리고 상한 기간은 5년부터 10년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뭐로? 시도지사니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상한일로부터 기산해서 오온금 5년, 이자 2년 됐죠? 매입 의무자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일 경우 공공사업 시행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중 토지의 형질 변경을 허가를 받은 자는 무조건 도시개발 채권으로 매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중도 상환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원래 중도 상환 안 되는데 이 경우일 때만 중도 상환이 된다고 얘기해요. 어떤 경우냐면 도시개발 채권의 매입 사유가 된 허가가 매입자의 귀책 사유 없이 취소된 경우 그리고 내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채권의 매입 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한 경우, 그리고 도시개발 채권의 매입 의무자가 매입해야 할 금액을 뭐해서 초과해서 하는 경우, 그래서 취소, 착오, 초과 됐나요? 이런 경우일 때 중도상환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그럼 오늘 5주차 앞부분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안 한 파트 하나 딱 하고 환지 방식 안 했어요. 환지 방식 설명하고 그리고 바로 도시정비법 들어갈 겁니다. 도시정비법이 양이 좀 되기 때문에 오늘 도시정비법 다는 못 나가요. 도시정비법이 총 포인트가 몇 개냐면 9개 포인트. 총 9개 포인트 있어요. 9개가. 양이 좀 많죠. 9개 포인트 있는데 오늘 5개 나가요. 5개. 9개 중에 5개. 그럼 4개 정도 남았는데 그 4개는 다음 주. 다음 주에 4개 하면서 건축법 들어갑니다. 쭉쭉쭉 나가죠. 쭉쭉쭉 나가요. 쭉쭉. 나가는 거야. 뭐 진동하는 뭐 어렵지 않죠. 얼마나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1월달, 4월달만 잘 정리해서 달 타자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줄여서 가는 거라고 계속해서. 갈수록 줄여 나가야 되지. 갈수록 양이 많아지면 안 돼요. 갈수록 양이 많아지면 끝장입니다. 이게. 공법이 안 그래도 양이 많은데 이게 제일 양이 많을 때가 언제냐면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양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럼 갈수록 이제 계속 줄어드는 계속. 자, 보시죠. 먼저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지난주에 환지 방식을 안 했는데 환지 방식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환지 방식은 뭔지 지난주에 설명 한번 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있는데 개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매입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매입하려니까 지가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를 대신 조금 나가 있으라고 그러고 이 땅을 뭐 하겠다. 개발을 해주겠다. 개발을 해주면 다시 토지 소유자한테 그 개발한 땅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뭐 먹고 사업을 하느냐? 대신에 이 토지 소유자한테 얼마씩 삥을 뜯겠다는 얘기예요. 기억나시죠? 삥을 뜯는 거예요. 물론 삥 뜯는 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삥 뜯는 비율은 누구 마음이냐고? 사업 시행자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되니까 국가에서 어떤 아웃라인은 가이드라인을 정해놨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 걸 정해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범위 안에서는 무조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삥을 뜯는데 삥을 뜯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공공의 뭐죠? 공공사업 부분, 즉 기반시설이나 이런 공공용지를 때문에 쓰는 경우도 있고 순수하게 내가 쓰는 경우도 있죠. 내가 나도 좀 돈 좀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업에 충당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채비지. 그럼 채비지하고 공공용지하고 합쳐진 걸 뭐라 불러요? 보류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돼요. 그거 이제 삥 뜯은가 그거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그 보류지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자, 그 보시면 환지 계획 작성부터 먼저 해야 돼.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환지를 하겠다. 어떻게 땅을 돌려주겠다. 어떤 식으로 개발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 누구 주고 누구는 주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계획을 하겠다. 그게 바로 환지 계획 작성입니다. 됐죠? 그럼 환지 계획 작성할 때 시행자 마음대로 할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 기준은 누가 정해요? 기준 국장. 아니에요. 여기서 국토교통부령이 나옵니다. 우리 앞에서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 할 때 기억나세요? 거기에서 기준 나올 때 누구였어요? 0이었죠. 그때도 국토교통부 0이었죠. 그 다음 하나가 바로 여기 나오는 이겁니다. 그 두 가지. 아시겠어요? 통틀어서. 아시겠어요? 딱. 그렇게. 나머지 기준은 전부 다 국장. 됐나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환지계획 작성 기준 하면 국토교통부 0이지 국장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보시면 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어떤 지목, 면적, 위치, 그리고 토질, 그리고 이용 상황, 그리고 환경, 그리고 수리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목, 위, 토의, 환수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하고 환지계획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의 기준이나 그 다음 보류지, 채비지하고 공공시설 용지의 책정 기준은 도시개발구역이 만약에 2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될 경우에는 환지계획구역별로 사업비나 보류지를 각각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정한 기준이에요. 이런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이런 기준은 어디에서 정하고 있다고요? 국토교통부 0에서 정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암기장 62분에서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뭘 정했어요? 기준을 가지고 환지계획 작성했습니다. 그럼 환지계획 작성할 때 내용이 있겠죠. 어떤 걸 작성하느냐? 그때 내용 부분이 환지 설계, 그러니까 환지 설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땅을 어떤 식으로 바꿀 건지 구체적인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비지 또는 보류지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명세 부분이 나와 있어야 되고, 청산하고자 하는 대상의 토지 명세도 나와 있어야 돼요. 어떤 식으로 누구한테 청산해주고 하겠다는 거. 누구는 이게 땅을 더 많이 줬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나중에 징수받아야 되고, 누구는 또 적게 줬기 때문에 뭐죠? 좀 더 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런 분들. 그 다음에 환지, 입체 환지가 뭔지 아시죠? 거의 대부분이 뭐죠? 땅에서 땅으로 주죠. 원래 땅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 땅을 개발해서 땅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난 땅 말고 나중에 너희들 거기다가 건물 지을 거잖아. 그럼 건물 지으면 그 건물에 해당되는 건물을 줘. 다 달라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면적만큼만 줘. 그러면 이제 건물,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면적에 해당되는 건물, 건축물을 하고 그 건축물에 해당되는 부속 토지하고 같이 주는 거예요. 그 두 개 같이 주는 게 뭐예요? 그게 입체 아니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죠? 땅만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건물도 받았대요. 건물 땅 다 받았대요. 그거 엄청나게 부럽겠죠? 야, 나는 건물도 받았어. 야, 씨, 부러운데 너 어떻게 받았어요? 입체 한지로 받았지. 나는 안 돼? 야, 그 비율이 있대. 그런 것들.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그 다음. 환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가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필지별로 땅의 이름별로 쭉 누구한테 하고 누구한테 가고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환지계획 작성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못 외워요. 못 외워요.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찾는다고 그랬어요? 설계, 명세만 찾으면 돼요. 환지계획 작성에 대한 내용을 쓰세요. 내용이 아닌 걸 찾으세요 하면 설계하고 뭐 찾으면 돼요? 명세만 찾으면 돼요. 무슨 명세, 무슨 명세, 무슨 명세, 그리고 무슨 설계 이렇게만 찾으면 돼요. 다 찾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로 환지 방식을 시행하려면 환지 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지, 명세지, 청산금에 대한 결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는 명세가 없잖아요. 설계도 없고. 이거 아니라고. 그리고 채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한 명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형 건축물에 대한 명세, 그리고 공급하는 방법, 규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이 내용이 들어간 거. 이렇게 작성했으니까 이제 뭐 하느냐? 자, 환지 계획 작성하고 난 뒤에는 당연히 뭐 해야 될까요? 환지 계획에 작성했으면 그거 인가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작성했으니까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근데 그렇게 이제 이거 인가 받으면 끝났어요. 이제 수정이 안 돼요. 환지 작성을 하면 환지 계획 작성은요, 뭐가 안 돼요? 수정이 안 된다고. 변경이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언제 변경이 되냐면 실시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환지 계획을 바꿀 때 그것 빼고는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한테 몇 번이고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인가 받기 전에, 인가 신청하기 전에, 인가 신청해서 인가 받으면 끝나는 거니까 받기 전에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하고 물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 세부적인 사항이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토지를 환지계획 작성 부분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작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하고 임차권자한테 그 환지 부분에 대한 형태를 통지해 줘야 돼요. 환지 계획한 거 보라고. 그럼 공람하겠죠. 그렇죠? 그럼 봤으면 누가? 토지 소유자는 임차권자가 가타부타 이거는 원래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 좀 다른데요. 이거 이렇게 고쳐주세요.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의견서 제출입니다.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는 시행자한테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아까처럼. 그러면 그 의견서를 뭐 하죠? 환지 계획에 반영을 합니다. 다시 반영해서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다시 짜요. 타당하면 얼토당토 안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약속했다더니 그게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시행자가 반영을 합니다. 반영하고 그걸 이제 뭐 하면 돼요? 환지 계획 인가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환지 계획 인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환지 계획 인가 신청을 누구한테 해요? 인가권자한테. 누구한테 해요? 인가권자한테.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시게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도시개발법에서는 정비법은 어렵다고 그랬죠. 고난자가. 정비법은 고난자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정비법이 조금 까다롭다고 얘기했어요. 정비법도 뭐 제대로 알면 뭐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데 제가 자꾸 개발법하고 정비법 어렵다고 해서 그렇지 솔직히 제가 얘기했죠. 이거 한 3번만 반복해서 하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 있는 거 반복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암기장 부분 하시면 충분해요. 그것만 해도. 근데 그걸 자주 안 접하게 되면 어렵게 느껴집니다. 진짜. 됐죠? 그러면 이때까지는 도시개발법이라 그러면 무조건 지정권자, 수립권자 다 누구였어요? 오케이.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장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장 이거였죠. 이것만 알면 된다고 그랬죠 제가. 그런데 여기서 예외적으로 딱 다른 자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입니다. 환지는 어디예요? 땅이죠. 환지는 땅이죠. 땅은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아, 땅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땅이 어디 있어요? 밑에 있죠. 하늘은 위에 있죠. 사람은 가운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는 하늘, 그다음 밑에 땅, 가운데 사람. 그래서 천지인, 그렇죠? 천지인. 또 그렇잖아요. 예.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게 사람이다. 하늘과 땅 사이에 고난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무사히세요?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긴 땅이죠. 그럼 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땅에 대한 고난권자가 누구냐면 땅에 대한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 땅이 있는 곳은 땅이 있는 관할구역의 장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땅은 땅한테 물어봐야 돼요. 무사히세요? 그래서 환지에 대한 계획만 가지고 얘기할 때 인가를 받는 곳은 그 땅이 있는 곳의 책임자한테 인가를 받아야 돼요. 땅은 어디 있기 때문에? 밑에 있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래서 환지계획 인가할 때 인가권자, 나머지 도시개발법에서는 전부 다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장 다 위에. 근데 유일하게 환지, 땅일 때만 어디 있어요? 땅에 밑에 있어요. 제일 밑에. 그럼 제일 밑에 얘기해 주세요. 특별 특별자치시 안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세종시는 ing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발법 하고 있어요. 개발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시는 없다고. 무사했어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조합을 할 때는 이 얘기를 해요. 조합은 특별자치시를 한다. 왜? 조합은 개발이 된 상태에서 조합은 세종시에서 개발은 돼 있는 상태에 조합은 존재해야 되니까 조합을 할 때는 특별자치시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조합은 있어야 되니까. 근데 개발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다고. 개발이 된 곳이기 때문에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사했어요? 그래서 이건 얘기 안 하고 특별자치, 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얘네가 인가권자라고. 그래서 안 들어가고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돼요. 환지계획 인가할 때 인가권자는 누구다? 특별자치, 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땅이 돼. 세 번째 서열. 됐죠? 세 번째 서열이 된다는 거. 이렇게 보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뭘 받아라?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인가받은 내용을 뭐 할 때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인가 받아야 돼. 하지만 경미한 변경 있죠. 경미한 변경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게 경미한 변경이냐면 종전의 토지를 합쳤다든지 또는 나눴다든지 해서 환지 명세가 변경되는 경우. 그러니까 환지 명세가 바뀌었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나누고 붙인 거라서 솔직히 바뀐 건 없어요. 근데 나눴기 때문에 나눈 거에 대한 변경은 있고
붙였기 때문에 붙인 거에 대한 변경은 있죠. 그런 거는 경미한 변경이라 본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또 하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무엇에 따라. 아니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가 동의하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경미한 거로 본다는 얘기예요. 내가 좀 다쳤어요. 차가 나를 쳤어. 내가 뭐죠? 괜찮다.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경미한 거죠. 무슨 말이세요? 아니 내가 괜찮다 그러면 경미하니까 괜찮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팔이 하나 나갔어요. 괜찮아요. 누구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렇죠? 그래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에 따라 환지 계획을 변경한 경우, 그 다음에 지적 측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거를 반영하기 위해서잖아요. 결과가 나와서. 그래서 환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뭐로? 돈으로, 금전으로 청산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 됐죠? 그럼 이제 환지 계획 인가를 인가권자한테 우리가 받았어요. 받으면 이제 공사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공사 착수하면 됩니다. 공사는 누가 해요? 시행자가. 그리고 공사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환지 예정지라는 게 나와요. 환지 예정지가 뭐냐면 보통 환지로 받게 될 토지의 사용이나 수익권, 용익권이라 그래요. 미리 부여함으로써 장시간 동안 사유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뭐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에 어차피 받아야 될 처분할 환지를 미리 뭐 하는 거예요? 지정하여 주는 겁니다. 예외적인 거죠. 원래는 준공검사 받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원칙으로 안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공사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사유재산권을 침해해서 하도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법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대신에 뭐로 정해야 하지만? 환지 예정지라는 걸로 정해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되나요? 그러면 언제 환지 예정지를 하느냐? 이 경우 토지가 지금 뭐가 돼요? 개발이 안 된 거죠. 이걸 개발을 합니다. 그럼 개발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닦아야 돼요? 도로부터 닦아야죠. 그렇죠? 도로부터 깔아야 돼요. 도로 깔고 난 뒤에 그리고 여기다가 무엇을 짜냐? 공원을 깔았어요. 그러면 원래 A가 가지고 있는 토지인데 여기 뭐가 들어갔어요? 공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A라는 토지 소유권자는 A에 못 들어가요. A 토지 소유자는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다른 쪽으로 줬겠죠. 여기로 가. 그럼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 A가 가지고 있는 땅에서의 권리는 이쪽으로 다 이동한 거예요. 이쪽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토지는 종전의 토지는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얘기가 돼? 환지 계획상에 이게 다 있던 얘기니까. 처음 듣는 얘기인데가 아니라고. 환지 계획상이 원래 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다 얘기한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B, 그 다음에 옆에 C. 근데 C가 다였는데 여기 뭐가 들어와요? 채비지가 들어간 거예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환지 계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땅을 채비지로 갔기 때문에 내 저 땅 사용해야지 안 된다고. 모든 권리는 이쪽으로 다 이완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안 된다고. 근데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이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공사 기간이 되게 길어져요. 그래서 여기는 끝났는데 여기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끝났잖아 지금 토지 조성이. 그러면 A라는 소유자가 아니 끝났으니까 내 들어와가지고 건물 같은 거 짓고 할게요. 에? 좀 할게요. 원래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준공검사 받기 전에. 무사히서 안 된다고. 그런데 이거를 공사 진행 중에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면 사유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까 여기를 미리 뭐하죠? 환지 예정지로 정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돼요? 환지 예정지를 정해주면 나중에 환지를 처분하기 되기까지 그때까지는 효력이 계속 하는 거예요. 환지 처분하면 끝나는 거고. 아시겠어요? 그렇게 돼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그럼 물어볼게요. 그럼 이거 환지 예정지는 반드시 그러면 지정해야 돼요? 환지 예정지는 반드시 지정해야 돼요? 아니에요. 공사가 어떻게 끝날 수도 있어요. 단기간에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장기간에 끝날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예정지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는 거지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고.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그렇게 돼요.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고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할 때 더 자세히 이 그림도 더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나는 거죠. 그렇죠? 네, 뭐 그런 것 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해서 환제 능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다. 들어가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가서 사용해야 되고 막 해야 되잖아요. 권한이 있으니까. 근데 하려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아직까지도 물건이 막 적치돼 있고 공사했던 게 다 안 치워졌어요. 기분이 나빠요. 내가 사업 못 하잖아. 그럼 내가 치울 수는 없잖아. 함부로 치웠다가 뭐죠? 함부로 치우면 내 물건이 아닌데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 이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깨끗이 치워놓으세요. 그럼 날짜를 환제 예정지를 지정한 날짜를 다른 날짜로 정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당하게 얘기하셔야 된다고. 그죠?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한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거. 됐나요?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언제까지? 환지 처분은 환지를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그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의 효력은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갈 때 종전의 권리, 종전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이쪽으로 간 거죠. 종전에 이때 이 토지에 있었지만 이게 권리가 일로 그대로 갔다고. 그래서 종전 권리는 사용 수익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나요? 그런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할 수 있어요? 권리는 그대로 와서 사용할 수 있지만 종전의 토지는 사용이나 수익권 행사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물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해서 환지 예정지로 지정해서 사용이나 수익권은 줬지만 지금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각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땅을 못 팔아요. 팔 수 없다고. 무슨 아세요? 소유권이 넘어가야 팔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채비지 있죠. 채비지는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고 또 뭐 팔 수도 있어요. 되나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그래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요. 다른 게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시행자는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는 거.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뭐 받아요? 준공검사 누구한테? 지정권자한테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지정권자한테 준공검사를 받는다는 것은 사업 시행자가 지정권자가 아니니까 받는 거죠. 근데 누가? 사업 시행자가 지정권자일 수 있죠. 그럴 때는 준공검사 받을 필요 없이 바로 뭐 공사 끝났습니다 하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면 돼요. 그럼 완료 공고는 며칠 이내에 해야 돼요? 아니에요. 공사 완료 공고는 무조건 뭐죠? 지체 없이. 지체 없이. 그 대신에 이제 이렇게 공사 끝났다는 서류를 보여주겠죠. 그 공람은 아까 얘기했죠. 14일 이상.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고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그리고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예외적인 거 빼고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원형적인 거 예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사 예정지는 예외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채비지는 사용할 수 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냐면 이제 공사 끝났으니까 그 끝난 거에 따라서 원래
환지 계획을 작성했던 대로 환지 처분을 합니다. 이제 환지 처분 공고를 합니다. 누가? 시행자가. 그래서 보통 이거를 지연시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빨리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는 사람이 있죠. 법으로 정했어요. 중검사 받으면 며칠 이내에 환지 처분을 하도록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을 하도록 돼요. 30일은 너무 좀 작잖아요. 그렇죠?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을 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란기관이 시행자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행 내용이 맞는지 일단 확인 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대한 준검검사를 받은 경우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공사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며칠이내 환지 처분해야 된다고. 60일. 됐죠? 60일. 그리고 시행자는 환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해서 이를 공고합니다. 환지 처분 공고에는 사업의 명칭이나 시행자, 시행기간, 환지 처분일, 그리고 사업비 청산 내역, 정산 내역, 그리고 채비지, 매각 대금과 보조금, 그 밖에 사업비, 이게 주로 돈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의 사항에 대해서 포함되도록 한다는 거. 환지 처분할 때 들어가는 공고. 됐죠? 그렇게 해서 환지 처분 공고하고, 그리고 환지 뭐 하면 돼요? 등기를 해야죠. 그래야 내가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오지. 그죠? 등기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환지 등기하고, 그럼 환지 등기하고 난 뒤에 이제 뭐 하면 돼요? 청산금. 더 줬으면 징수하고, 덜 줬으면 더 주고, 이런 식으로 교부하고, 징수교부. 됐나요? 그래서 청산금이나 징수교부 시행자 하게 되는데, 그때 청산금의 소멸시효는 몇 년? 5년입니다. 5년. 이렇게 돼요. 그래서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적 부분은 종전 토지 및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지, 수리,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뭐 한다? 청산해야 되고, 청산금은 환지 처분을 하는 때에 뭐 하면 돼요? 결정하면 돼요. 청산금 자체는. 환지 처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이라도 나는 환지를 해서 받지 않겠다. 환지 부지정 있잖아요. 환지 안 하겠다. 그런 자는 있을 수 있죠.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청산금 교부할 때 미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잖아요. 그럼 교부할 때 청산금을 뭐 한다? 결정할 수도 있다니. 원래는 언제 해야 되는데? 환지 처분하는 때 결정해야 되는데 이때 미리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는 교부해야 되고, 다만 동의 등에 따라 환지의 제외와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 환지, 부지정 대해서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청산금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교부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무조건 일괄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 분할해서 해도 돼요.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죠.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거예요. 시효 소멸.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환지 방식 첫 번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환지 방식 두 번째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제가 많이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환지 처분 공고된 날, 환지 처분이 이제 공고됐죠. 좀 전에 환지 처분 공고된 거 보셨죠? 환지 처분 공고된 거. 그러면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 만약에 소멸되는 게 있고 취득되는 게 있죠. 그렇죠?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얻는 것도 있지만 뭐 하는 것도 있어요. 잃는 거, 소멸되는 거 있어 없어요? 있죠. 뭐 소멸돼요? 그럼 돈? 그렇죠. 돈 나가겠죠. 또 친구 만나는 거 많이 못 만나잖아요. 사람 만나는 거 많이 못 만나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들. 잘 만나요? 그래요. 뭐 이게 소멸된다고. 근데 그게 소멸이 안 되면 얻지 못한다고. 그죠? 두 마리 토끼 안 돼요. 힘들어요. 두 마리 토끼 쉽지 않아요. 1차와 2차의 동차는 가능하지만 공부를 할 때 다른 것도 하고 공부도 한다? 힘들어요. 이 공인중개사가 그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술 마시고 꽐라 된다? 그런데 합격을 한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물론 하루 정도는 그렇게 가능하죠. 근데 그게 매일 그렇게 되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소멸되는 게 있고 취득되는 게 있다고. 그럼 소멸은 언제 되는 거예요?
그날. 소멸은 그날 되는 거예요. 다음 날 소멸되는 게 아니고 그날 소멸돼야 그 다음 날 뭐를 얻게 돼요? 자격증이 나오죠. 취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항상 소멸 나오면 환지 처분 공고되는 12시 땡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 끝날 때. 즉 환지 처분이 되는 날, 그날 뭐 한다고요? 소멸된다고. 그럼 취득은 언제 되는 거예요? 다음 날. 취득은 다음 날. 됐나요? 이렇게 된다. 두 가지. 그래서 문제에서 무조건 소멸 나오면 언제? 그날. 취득 나오면. 근데 한 가지 여기다 더 적어 놓으셔야 돼요. 취득 옆에다가. 확정되는 거 있죠. 확정되는 것도 그날이 아니고 다음 날 확정이 됩니다. 뭐 확정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확정도 그날이 아니고 언제? 그날 확정이 될 수 없어요. 그날 뭔가 끝나야 다음 날 확정이 된다고. 야, 그 소멸이 돼야 내가 확실하게 누가 돈 내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알죠? 그 다음 또 하나. 종전이란 말을 쓰려고 하면 그날 종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날은 그날이잖아요. 언제 종전이라고 그래요? 다음 날에 그 전날을 보고 에이 옛날에 종전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종전도 언제예요? 다음 날 종전이 된다고. 무슨 말이세요? 다음 날 그 토지가 종전 토지가 된다고. 무슨 말이가 돼? 그날에는 그 땅이 종전이 아니에요. 종전 토지가 아니에요. 그 토지지. 해당 토지지. 근데 언제 되면? 다음 날 되면 그 땅을 보고 우리는 뭐라 불러요? 종전 토지. 무슨 말이가 돼? 그렇게 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세 가지 총 알아주셔야 돼요. 그럼 볼까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 공고된 날에 종전 토지. 종전은 언제 본다고요? 다음 날 돼야 종전이라 부른다고. 그 땅을. 그리고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이건 권리죠. 권리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소멸 나왔죠. 그날 없어진다고. 그 땅에 대한 건 다른 땅으로 넘어갔잖아요. 취득되는 땅으로. 단 조심하실 게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 종전 토지에 존속된 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그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채비지는 누가? 시행자가. 채비지로 정하지 않은 보류지 있죠. 그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언제 취득이니까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채비지는 시행자가요. 그리고 채비지로 정하여지지 않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언제?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그리고 다만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그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해야지만, 그렇죠, 마친 때에만 소유권은 취득하는 거죠.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지만 되죠. 그 다음 청산금의 환지 처분은 확정이죠. 확정은 그날이에요,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존속합니다. 종전에 존속하는 거예요. 다만 도시개발 사업으로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언제 소멸해요? 다음 날. 아니죠. 그날. 그렇죠? 소멸이니까. 됐나요? 그 다음 입체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 처분 공고된 뒤에 보죠? 뒤에 쭉 가서 뭐라고 나와요? 취득은 다음 날. 볼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쭉 나오는데 보면 이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에 쭉 보시면 해당 건축물, 이거는 저당권에 대한 얘기죠. 저당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언제?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의 토지 공유지분에 뭐 한다? 존재한다는 거.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지계획 작성 기준입니다.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환지로 정하지 않은 땅이 있죠. 환지 부지정. 돼요, 안 돼요? 환지 부지정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 동의하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 동의할 때 토지 전부 또는 일부를 뭐 할 수 있다? 환지 부지정 할 수 있어요. 대신에
그 토지에 있는 누가? 임차권자가 동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만, 동의 안 하면 안 돼요. 동의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토지 면적을 고려한 환지. 토지 면적이 너무 작아요. 이게. 그래서 환지하기가 힘들어요. 개발하기가. 그럼 조금 느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정환지 돼요, 정환지. 느려서 할 수 있어요. 환지가 너무 커요. 다른 토지하고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줄였어요. 감환지 돼요. 됐나요? 증환지 느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토지를 느려서 줄 수도 있고 줄여서 줄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환지라는 게. 이렇게.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해당 토지에 관해서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뭐해서 늘려서 환지를 정한. 이게 뭐예요? 정환지. 그죠? 그 다음에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정환지 할 수도 있고 제외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뭐죠? 감환지 할 수 있다는 거. 됐나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 환지 계획 구역 안에 너비가 25m 이상의 간선도로. 뭐냐면 환지 계획 구역 안에 밖으로 나가야 될 도로를 만들 때가 있다고. 그럼 만들 때 당연히 이 도로 부분에 대한 뭐는 도로 부지는 누가 부담해야 돼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해야죠.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부담을 했는데 이게 밖으로 나가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자체한테 얼마 좀 내. 아니 너희들이 원래 좀 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했잖아. 그래서 지자체한테 공사비를 보조해달라고 할 수 있다고. 됐나요? 이렇게 돼요. 토지 부담료를 아까 누가 정한다고 그랬어요?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가 정합니다. 그럼 그 토지 부담료는 국가에서 정한 기준이 있다 없다? 있다. 평균 토지 부담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건 공식이 계산 문제로 나옵니다. 계산 문제. 평균 토지 부담률을 구하세요 하고 계산 문제가 나온다고. 그럼 나오면 토지 부담률이 뭐예요? 삥 뜯는 비율이에요. 삥 뜯는 비율. 그러니까 뭐예요? 곧 보류지 개념. 내가 가진 건 보류지 개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토지 부담률이 크다는 것은 삥 뜯는 비율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밑에는 뭐냐면 전체 땅, 환지 계획 구역의 면적. 근데 거기에서 뭘 빼줘야 되냐면, 그렇죠. 빼줘야 될 게 시행자 소유, 원래 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 면적 빼야 되고, 또 뭐도 빼야 돼요?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도 빼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죠. 보류지 면적을 나눠주면 돼요. 보류지 면적에다가 이걸 나누면 된다고. 그럼 보류지 면적에서 시행자 소유 면적하고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도 같이 빼줘야 되는 거예요. 위아래 다.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죠. 그때 원칙은 토지 부담률은 국가에서 정한 비율이 있다고. 얼마를 초과하면 안 될까요? 아무리 삥을 뜯어도 반을 넘으면 이건 삥이 아니고 뭐예요? 도둑이죠. 그러니까 얼마? 50%를 초과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정권자가 받는데 너무 여건상 볼 때 50% 가지고는 사업이 뭐죠? 도저히 이게 수리가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얼마까지는 가능해요? 60%까지는 가능해요. 지정권자 인정하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받는데 대박이에요. 10배 올려, 10배. 땅 가격이 조성하면.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동의해가지고 좀 더 주자. 더 주면 지 마음대로 줄 수 있어요. 60% 초과해서 줘도 돼요. 동의자만 동의하면. 근데 그 동의자들이 적어도 좀 많이 동의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딱 정한 게 반보다 많아야 되겠죠. 반보다 많은 경우가 얼마예요? 3분의 2. 그래서 보시면 토지 소유자 총수의 얼마? 3분의 2 이상 동의하는 경우. 그때 60% 초과 가능합니다. 됐나요? 이렇게 주어지고 있다는가. 그래서 토지 부담률은 사업 시행자가 산정하고 환지계획 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지만 해당 환지계획 구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60%까지 할 수 있고요. 환지계획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얼마? 3분의 2 이상에 동의하는 경우 60%를 초과해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환지 방식까지 하면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해야 될 내용은 다 정리한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 잠도 좀 깨고 그 다음에 술 한잔 하시고 조금 이따가 만나도록 하죠. 네.